나는 그날 강의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것을 잃었다. 김민준 교수, 당신은 그저 선생님일 뿐입니다. 이 대학의 비전을 방해하지 마세요. 학장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이미 복수의 불씨를 품고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쥔 채로.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특히 연세대학교 캠퍼스처럼 화려한 곳에서 더 그렇다. 2025년 12월, 눈발이 흩날리는 그 오후, 나는 평소처럼 현대 한국 문학의 어두운 면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내 수업을 사랑했다. 그들은 단순한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삶의 배신과 복수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날 강의 시작 5분 만에 문이 벌컥 열리며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김민준 교수, 학장실로 가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다음 주에 봅시다.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영영 오지 않았다. 학장실에 도착하자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플래시가 터지며 내 얼굴을 비췄다. 학장 박준호는 책상 뒤에 앉아 그의 영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의 최근 논문이 문제예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주고 있소. 이 대학은 전통과 명예를 지켜야 하니까.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독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 논문이 그의 아들 박민수의 표절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음을 알았다. 10년 전 나는 박민수의 논문을 대신 썼다. 그의 아버지, 즉 현 학장이 약속한 대가로 내 연구비를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다. 그저 선생님일 뿐이라는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학장님, 그 아들이 표절한 걸 내가 왜 대신 떠맡아야 합니까? 그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졌다. 증거는 없소. 당신의 망상일 뿐. 기자들은 그 말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캠퍼스를 떠났다. 짐 한 개와 함께. 제자들은 울며 문자를 보냈다. 교수님, 왜요?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믿음은 약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민준은 학생들을 선동한 반항아, 대학의 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오래된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10년 전 박준호가 쓴 손편지. 민준 군, 내가 이 논문을 대신 써준다면 내 미래는 보장되네. 우리 가족처럼. 그 가족이라는 말은 이제 웃음거리였다.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해고가 아니다. 나는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도 잃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과거의 추억이 스쳤다. 대학 입학 때 나는 장학금을 받고 들어온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다. 문학에 빠져 배신의 이야기를 쓰는 소설가가 꿈이었다. 박준호는 내 멘토였다. 그는 나를 아들처럼 대했다. 민준아, 내 재능은 특별해. 나와 함께 이 대학을 바꾸자. 그 말에 속아 나는 그의 비밀을 공유했다. 박민수의 약물 중독, 그의 아버지가 은폐한 뇌물 스캔들. 모든 게 내 어깨에 짊어졌다. 이제 그 짐을 풀 때가 왔다. 나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다. 옛 제자, 이제 언론인인 이수연에게 연락했다. 수연아, 교수님 도와줄 수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교수님, 그 소문들. 진짜예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반은 진짜, 반은 거짓. 하지만 진실을 알려줄게.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나는 박민수의 표절 증거를 보여줬다. 내 컴퓨터에 숨겨둔 원본 파일. 이걸 폭로하면 당신도 위험해질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위험은 이미 시작됐어.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기사를 썼다. 익명으로. 연세대 학장의 아들, 표절의 그림자, 온라인 포털에 올린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란은 논쟁으로 들끓었다. 교수 해고가 이유였어? 정의가 뭐야? vs 증거 없인 헛소리. 나는 그 논쟁을 즐겼다. 그것이 복수의 첫맛이었다. 하지만 박준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그의 변호사로부터 소환장이 왔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중얼거렸다. 좋아, 시작이야. 시간이 흘렀다. 나는 프리랜서로 강의를 다녔다. 작은 사설학원, 온라인 클래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림자가 따라왔다. 김민준. 그 해고된 교수,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박준호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의 뇌물 네트워크, 건설 회사와의 유착. 대학 건물 신축 프로젝트가 그 중심이었다. 100억 원 규모의 그 프로젝트는 그의 재선을 위한 발판. 나는 그 안에서 틈을 찾았다. 한 달 후, 나는 또 다른 제자, 이제 검사인 최현우를 만났다. 현우야, 이 자료 봐봐. 그는 파일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교수님, 이건 중범죄예요. 하지만 증인이 필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증인이 돼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를 보호해. 그는 망설였다. 박 학장은 영향력이 커요. 당신 인생 끝날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이미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 만남 후 나는 밤새워 일기를 썼다. 이 모든 게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10년 전 박민수가 내 여자친구를 유혹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살했다. 그 비밀을 박준호가 알았고 나를 묶어두기 위해 논문 사건을 이용했다. 내가 침묵하면 그녀의 죽음은 사고로 남아 그의 협박이었다. 이제 그 침묵이 깨졌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슬픔에서 비롯된다. 박준호의 고소장이 도착한 그날, 나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김민준 씨, 학장님을 왜 공격하나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게 뭔지 그 말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해고 교수, 학장 아들 표절 폭로의 대학은 소란스러워졌다.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김민준 교수 복직하라. 그들의 함성은 내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는 시작일 뿐. 나는 서울의 변두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50만 원,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일한 위안. 매일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단계 1, 증거 수집. 단계 2, 동맹 구축. 단계 3, 타격. 박준호는 교활했다. 그는 이미 언론을 매수했다. 김민준은 정신적 불안정. 그의 주장은 망상 심리학자 증언까지 동원했다. 나는 웃었다. 그 심리학자는 그의 사돈이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영문학과 교수, 이제 은퇴한 이정희 여사, 그녀의 집은 종로의 한옥이었다. 민준아, 왜 이제야 왔니?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박준호는 2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 그의 아내가 자살한 것도 뇌물 때문이었지.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아내. 박민수의 어머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준호의 비리를 알았어. 그리고 내 여자친구 사건도 그와 연결돼. 그날 밤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의 이름 윤서연. 우리는 대학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녀의 미소는 내 문학의 영감이었다. 하지만 박민수의 파티에서
그는 그녀를 약으로 유혹했다. 다음 날 그녀는 한강 다리에서 떨어졌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박준호가 증거를 없앴다. 내가 교수직을 원하면 침묵해 그의 조건이었다. 이제 그 침묵이 끝났다. 나는 수연에게 추가 자료를 보냈다. 박민수의 약물 기록 추가해. 기사가 터진 후 박준호의 반격이 왔다. 내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세금 체납비라는 명목. 나는 프리랜서 수입으로 버텼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자들. 일부가 나를 배신했다. 교수님, 미안해요. 학장이 압박했어요. 그들의 사과는 공허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복수는 개인적인 거니까? 한편 나는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다. 시민단체 진실의 목소리. 그들의 리더, 변호사 강태민은 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빛냈다. 김 교수, 이건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야. 공공의 이익. 우리가 도울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모였다. 그의 사무실은 홍대 근처, 그래피티 벽으로 둘러싸인 곳, 대학 건물 프로젝트를 노려. 그게 박준호의 아킬레스건, 태민의 말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부패의 상징. 조사 과정에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건물 이름은 박준호 기념관으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의 자만. 나는 그걸 뒤집을 계획을 세웠다. 내 이름으로 만들자에 태민이 웃었다. 미쳤어. 어떻게? 나는 대답했다. 기부로. 내가 자금을 모아서. 자금 모으기는 고난이었다. 나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배신당한 교수의 복귀를 위해 제자들이 퍼뜨렸다. 100만 원, 500만 원, 순식간에 5억 원이 모였다. 박준호는 분노했다. 이건 음모야. 그의 성명서가 나왔다. 하지만 공론화된 진실은 멈추지 않았다. 검찰 조사 착수. 최현우의 손길이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박민수가 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교수님, 제발. 아버지 말 안 들으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를 일으켰다. 민수야, 내가 서연이를. 그는 울었다. 미안해요. 약에 취해서. 아버지가 덮었어요. 그 순간 나는 동요했다. 그는 피해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 나는 그를 보냈다. 가봐. 하지만 진실을 말해. 그 만남 후 나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가? 나 자신인가? 서연이를 위한가? 밤에 잠 못 이루며 나는 일기를 썼다. 이 길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캠퍼스는 전쟁터가 됐다. 학생들은 진실을 밝히라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박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정치적 음모. 김민주는 내 적이 아니야. 오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로했다. 나는 TV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해. 내가 만든 지옥이야.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법.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판사는 중년 여성. 그녀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김민준 씨, 10년 전 사건에 대해 말하시오. 나는 숨을 고르고 시작했다. 박민수의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대가로 연구비를 약속받았죠. 하지만 그는 표절로 제출했고 이제 그걸로 저를 공격합니다. 법정은 웅성거렸다. 박준호의 변호사는 웃었다. 증거는 나는 USB를 내밀었다. 원본 파일, 이메일 기록. 하지만 그날 반전이 일어났다. 박민수가 증언대에 섰다. 교수님은 강제로 저를 도왔어요. 아버지를 협박하려고.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충격받았다. 민수야, 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이 이 법정은 배신의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졌다. 아니, 아직이었다. 태민이 속삭였다. 저 녀석, 아버지 짓이야. 녹음했어.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 교수, 박민수 증언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의 사랑은 강하죠. 하지만 진실은 더 강해요. 그 말은 SNS를 타고 퍼졌다. 김민준 지지 박준호하야. 논쟁이 치열했다. 일부는 나를 괴물이라 불렀다. 학생을 이용한 야심가, 다른 쪽은 정웅시라 불렀다. 나는 그치어 PH를 즐겼다. 복수의 본질이다.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연이의 사진을 봤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탓하는 듯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됐어? 나는 대답했다. 내 복수를 위해. 하지만 진실은 더 어두웠다. 나는 그녀의 죽음을 은폐한 죄책감으로 살았다. 박준호가 사고로 만들었지만 나는 침묵했다. 그 죄가 나를 먹었다. 다음 단계는 건물 프로젝트. 나는 펀딩 자금을 모아 대학 이사회에 제안서를 보냈다. 김민준 기념 도서관 건립 제안. 10억 원 기부. 이사회는 놀랐다. 김 교수. 해고된 당신이. 나는 회의에 나갔다. 슈트 차림으로 과거의 나처럼. 이 대학은 진실의 상징이 돼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배신을 극복하는 공간을. 일부 이사들은 동의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박준호 파는 반대했다. 이건 모욕이요. 회의는 지옥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이 나를 공격했다. 당신은 범죄자예요. 나는 침착했다. 범죄? 그건 박 학장의 아들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다음 날 투표 결과 51% 찬성. 건물 이름이 김민준 홀로 결정됐다. 뉴스가 터졌다. 해고 교수, 대학 건물에 이름 새겨지다. 박준호는 미쳤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그의 집, 강남 펜트하우스. 민준아, 왜 이렇게까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학장님, 그저 선생님이라는 말 잊지 않았어요.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취소해. 내 가족을. 나는 웃었다. 가족. 서연이의 가족은.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사고였어. 그 순간 나는 그의 약점을 봤다. 그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떠났다. 문을 닫으며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물 착공식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비가 내릴 듯했다. 나는 현장에 섰다. 노동자들이 기초를 다지며 플래카드가 걸렸다. 김민준 홀 진실과 용기의 상징. 이 제자들이 모여 환호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익명의 위협 전화. 포기해. 아니면 후회할 거야. 나는 무시했다. 복수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박준호의 다음 수는 교묘했다. 그는 이사회를 재소집했다. 김민준의 기부금, 출처가 불분명. 세탁 의심 조사팀이 파견됐다. 내 펀딩은 깨끗했다. 제자들의 작은 돈들. 하지만 그는 더 파고들었다. 내 과거 서연이 사건. 자살 유도 의심 기사가 나왔다. 김민준, 여대생 자살 관련. 나는 분노했다. 그건 그의 함정이었다. 태민과 나는 대책을 세웠다. 반격하자. 박민수의 약물 기록 공개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민수야, 그 애는 이미 망가졌어. 태민이 말했다. 동정. 그게 복수야. 나는 결정을 내렸다. 공개. 기사가 터졌다.
박민수, 다중약물 중독과 폭행 전력 공공의 분노가 폭발했다. 대학은 문을 걸었다. 학생들은 바가문 퇴출을 외쳤다. 하지만 그 결정은 나를 갈라놓았다. 박민수가 다시 왔다. 이번엔 칼을 들고. 교수님, 왜 날 파괴하세요?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서연이를. 그는 울부짖었다. 그건 아버지 짓이었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트위스트였다. 박준호가 아들을 이용한 장기말. 나는 칼을 뺏었다. 증언해. 내 아버지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세요. 그 증언은 폭탄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박민수는 모든 걸 고백했다. 아버지가 서연이를 죽였어요. 증거를 없애라고. 오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박준호는 체포됐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수야, 왜? 민수가 대답했다. 이제 끝내야 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승리의 쓴맛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는 나를 봤다. 교수님도 가해자예요. 침묵으로. 그 말은 칼이었다. 나는 가해자였다. 서연이를 구하지 못한. 복수는 나를 정당화했지만 죄책감은 남았다. 언론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일부는 민주는 조종자라 비난했다. 취업 PH의 절정.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회색. 착공식 날, 비가 내렸다. 나는 연설했다. 이 건물은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 하지만 상처는 영원히. 군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워. 건물이 완공된 2025년 가을, 개관식이 열렸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캠퍼스, 수천 명이 모였다. 나는 리본을 자르는 손이 떨렸다. 김민준 호를 환영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제자들은 울었다. 교수님,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나는 복직을 거부했다. 이제 자유해요. 박준호의 재판은 비극이었다. 그는 유죄, 15년형.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민준아, 내가 날 만들었어. 내 야심이. 나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아니요, 학장님. 당신의 탐욕이. 민수는 증인으로 나섰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길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정신병원으로 갔다. 그의 눈은 텅 비었다. 개관식 후 나는 홀 안으로 들어갔다. 내 이름이 새겨진 벽, 제자들이 책을 나르는 모습. 아름다웠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익명 편지. 김민준, 내 비밀도 드러낼게. 서연이의 진짜 죽음 원인. 내 무관심. 발신자는? 박준호의 옛 비서. 그는 증거를 제시했다. 내가 서연이의 도움을 거부한 통화 기록. 서연아, 지금 바빠. 나중에.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나는 더러웠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다. 김민준, 영웅인가 가해자인가.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는 그도 인간이라 변호, 다른 쪽은 위선자라 비난. 나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울. 우리를 비추는. 이제 나는 작은 마을로 떠난다. 글을 쓴다. 이 이야기, 너희에게. 끝은 해피엔딩인가? 아니, 비극. 왜냐하면 모두가 상처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상처가 변화의 씨앗. 너희가 판단해.